자, 이제 아시안컵 개막이 약 2주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아시안컵을 앞두고 최종 명단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골키퍼에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수비는 왼쪽 풀백에는 김진수, 이기재, 그리고 왼쪽 센터백에는 김민재, 김주성, 김영권, 오른쪽은 정승현, 김지수, 우측 풀백은 서령우, 김태환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를 보면요. 박용우, 이순민, 박진섭, 황인범, 홍현석 선수, 그리고 이선에는 황희찬, 정우영, 문선민이 왼쪽, 중앙에는 손흥민, 이재성, 오른쪽에는 이강인, 양현준, 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은 조규성, 오현규 선수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쓸 때 네. 위에 썼던 선수들이 이 해당 포지션에서 좀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방도 조규성, 네. 그다음에 그 이선은 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네.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박용우, 황인범, 그다음에 수비는 김진수,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김승규. 네. 요 선수들이 약간 일진의 느낌이다. 네. 나머지 선수들도 물론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재성 같은 경우는 그렇죠. 충분히 주전으로 네. 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약간 4-1-4-1 같은 거 쓸 네. 때는 이재성을 손흥민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투톱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 크리스마 감독은 전방을 원톱보다는 투톱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조규성이 있고 네. 손흥민 선수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투톱. 아하, 네. 그러니까 측면이 아닌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서 프리롤에 어떤 가까운 투톱으로 쓴다. 그렇게 되면 황희찬 선수를 왼쪽에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죠. 네. 손흥민을 왼쪽에 쓰게 되면 황희찬 선수가 애매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충 느낌은 와 우리 공격 대박이다. 선수단 면면을 보는데 일단 가장 위에 써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1군으로 나올 선수인데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너무 지금 유럽에서 거기 뭐 이재성. 그렇죠. 너무 이재성 좋아요. 선수도 있고 네. 황인범 선수도 있고 일단 공격적인 면에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격 좋고 뭐 수비도 일단 센터백은 든든합니다. 네. 김민재 선수 한 명만 갖고도 존재 무게감이 좀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김영권 선수가 근래에는 좀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의 왼쪽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그렇고 네. 나폴리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약간 취재로 들은 바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자기 왼쪽에서 뛰는 게 좀 편하다. 네. 아. 이게 바뀐 거죠. 원래 김민재 선수가 이전에는 오른쪽에서 뛰는 걸 더 선호했다라고 심지어 나폴리 처음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속 왼쪽에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왼쪽 센터백을 더 선호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이 되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 왼쪽 센터백을 봤던 김영건 선수가 조금 밀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고 그러면서 오른쪽 센터백은 정승현 선수가 최근에 좀 선발로 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김지수 선수, 네. 브랜트포드의 깜짝 발탁이라고 봐야겠죠. 그나마 네. 이따가 한번 그렇죠. 정리드리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좀 새로운 얼굴 중에 그래도 좀 뽑혔다. 완전한 서프라이즈는 없어요. 네. 네. 뭐야 이 선수가 어떻게 뽑혔어 이런 선수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좀 서프라이즈의 느낌이 있는 거는 김지수, 네. 양현준, 김주성. 김주성. 물론 다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네. 뭐 김주성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랬냐면 원래 우리가 뭐 월드컵도 그랬고 옛날 보면 아시안컵도 그렇고 최종 엔트리가 23명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26명으로 3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엔트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이가 조금 어린 선수들 양현준, 김지수, 김주성. 네. 그래서 아까 그 크리스만 감독도 인터뷰할 때 좀 미래를 보고 네. 뽑았다 이런 얘기 좀 그렇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 선수의 발탁을 많은 분들이 뭐 질문도 아까 나왔고 궁금해했는데 이거는 진짜 당장 아시안컵이 아니라 다음 월드컵 이렇게 보고 뽑힌 거라고 보면 되겠죠. 세 명을 그렇죠, 김지수 미래를 선수. 보고 뽑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클린스만 감독이. 그럼 그 미래는 다음 월드컵까지. 예, 그리고 그 세 명이 어쨌건 가장 뛰지 않았던 선수들인 양현준, 그 A매치 한 경기고, 김주성 A매치 2경기고, 김지수는 A매치에서 아직 뛴 경험이 없죠. 아, 예. 그리고 사실 깜짝 발탁이 누가 될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배준호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잖아요. 예. 근데 배준호 선수는 발탁이 이번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아까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논리로 보자면 네. 배준호도 충분히 뽑힐만 하지 않았나?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황의조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서 이제 아예 탈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티오 하나, 공격 쪽에 티오 하나를 더 쓸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만 감독은 그 대신에 수비 쪽을 어쨌든 김주성, 김지수면 네. 센터백을 좀 더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었겠지. 크리스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공격 쪽에 선수가 많잖아. 아, 괜찮다. 그래서 수비 공격 쪽에 쪽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수비 쪽 커버해보자. 사실 그 마지막 조금 A매치 기간들을 놓고 보면은 네. 황의조 선수가 빠진 자리에 김지수 선수가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오른발잡이 센터백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물론 김민재가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승현 선수의 백업을 설 수 있는 선수도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을 보면 왼쪽 풀백에 대한 고민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좀 있는데 제일 많지 사실. 그쵸. 지금도 저 댓글에 제일 많이 얘기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냥 박 의원님이 김진수를 주전으로 적어 놓으시긴 했지만 네. 그동안의 A매치를 놓고 보면은 이기재가 주전이긴 했었죠. 클린스만 감독님 하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계속 선발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맞아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소속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아까 통역은 좀 불필요한 거를 통역을 많이 하던데 거기 아까 좀 이기재를 계속 뽑았던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만이 직접 얘기했던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대표팀 캠프에 와서는 아웃스탠딩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그러면서 경기에서도 소속팀에서는 못 나오고 있었지만 그것까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왜 그런 건지 소속팀에서 힘든 부분들을 보여줬지만은 대표팀 와서는 항상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는 서령우라는 새롭게 이제 등장한 신예 선수가 있는데 왼쪽 풀백은 그만한 선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재, 김진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 중에 어쨌든 이기재 선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쪽이 좀 고민이긴 한데 이기재 선수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다. 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기재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없었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나? 요거 일단 하나와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왼쪽 풀백이 좀 많이 보이고 있진 않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박규현 선수 얘기를 하는데 박규현 선수가 독일 무대 뛰는데 하브리가에 뛰고 있잖아요. 근데 박규현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 A팀에서 당장 그런 왼쪽 풀백 주전을 할 만큼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당장 그 아시안 게임 때도 결국은 왼쪽 풀백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령우를 왼쪽에 돌리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규영과 설영우 왼쪽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뛰었죠. 네. 예, 그랬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은 결국은 조금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발을 맞췄던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닌가. 조직적인 부분을.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 감독은 확실히 이 아시안컵 결과에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은 그거 대회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예요 지금. 예. 우리는 아시안컵을 지금 그렇죠. 보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약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진짜 두 가지 더 좋은 선수가 없나와 실제로도 좀 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저 같은 저라면 예를 네. 들어서 서령우 선수는 실제로 왼쪽도 굉장히 오래 봤던 선수예요. 네. 뭐 좌우 공격 풀백이 다 가능해. 네. 서령우 선수를 왼쪽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는 황재원과 같은 선수를 써서 좀 더 길게 보면서 아예 이번 평가전 할 때부터 저는 그런 방법도 한번 괜찮지 않아. 물론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네. 했는데 전 그렇게 하면서 좀 길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좀 더 그래서 우리가 K리그를 많이 하는 건데 K리그 보면 그런 몇 가지 수를 쓸 만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깝고 아니면은 아예 사실 여기서는 풀백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요즘은 센터백을 풀백화하는 이런 전술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전술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근데 여하튼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도 한 시즌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사실 수원 삼성도 너무나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결국 2부로 떨어졌고 맞습니다. 이기재 선수도 그런 과정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기재 선수 열심히 뛰죠. 열심히 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선수 개개인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인 대표팀에 놓고 보자면 좀 조금은 더 냉철한 선택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여하튼 예. 뭐 지금으로서 뽑혔기 때문에 정말 네. 부상 없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통역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어쨌건 이기재의 그 실전 감각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수비형 미드필더도 약간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예. 박영우, 이수민, 박진섭 써 있는 저 네. 위치도. 그러니까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정우영 선수가 큰 네. 정우영 선수가 맡던 위치인데 지금 뽑지 않고 있죠. 네, 그렇죠. 정우영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선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용우 선수를 좀 중용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업으로 쓰는 게 이순민, 그리고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잘해줬던 와일드카드였던 박진섭을 네. 이번에 이제 뽑았죠. 근데 이제 이게 아시안컵 본선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그렇습니다. 어차피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단판 토너먼트로 갔을 때 조금 하중이 걸릴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박용호 선수 저 위치도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원래 백승호 선수가 지난 월드컵에 함께 갔는데 백승호 선수는 오늘 뭐 뽑히지 않았어요. 클린스만 감독 하에서 백승호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혹시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 압박을 조금 더 중시 여기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활동폭이 더 넓은 선수들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그동안에 뽑을 때도. 네.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조금은 그동안 배제되는 경향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배준호 선수 안 뽑힌 게 좀 아쉽 네. 측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백승호 선수도 좀 그래요. 갖고 있는 툴이 많은 선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백승호 선수가 참 갖고 있는 건 많긴 한데 이 포지션으로 놓고 보면 약간 애매한 감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저 선택하는 4-4-2로 놓고 보자면 자 손흥민, 이재성 저 위치는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투톱에 가까운 위치라고. 네. 저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박영우, 황인범 있는 쪽에서 서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백승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아예 전담시키면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인범 쪽에서 해야 되는데 네. 황인범과 백승호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황인범 위고 홍현석도 엄청난 활동량이어서 네. 홍현석은 저희가 사실 그냥 저 그림을 황인범 밑에 그려놨지만 때에 따라서는 좌우 윙, 그렇죠. 세컨 네, 다 뭐,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지성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홍현석은 또 그렇게 전술적인 넓게 쓸 수 활용도가. 있는 활용도가 네. 넓어요. 그러니까 요 백승호 선수는 좋은 선수지만 요 틀 안에서 놓고 보자면 약간 좀 애매한 감이 그러니까 있다. 홍현석의 성장에 의해 조금은 밀려난 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백승호 선수의 자리 자체는. 네. 만약 문선민 선수에 아.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는 제 크리스만의 생각은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를 주전으로 쓰진 않습니다. 거의 쓰는 거 보면 A매치 때도 한 10분 뭐 이렇게 네. 남았을 때 그렇죠. 후반전에 힘 떨어졌을 때 흔드는 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안컵은 대충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되나? 2월 11일이 결승이니까 우리가 15일이 첫 경기거든요. 그렇죠. 바레인이.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여하튼 계속 토너먼트로 나중에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네. 체력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 맞습니다. 그럴 때 좀 힘들고 지칠 때 쓸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것 같아요. 그 한 5분 10분 흔드는 용으로. 문선민 선수. 또 뭐 다른 포지션에나 뭐 선수들 궁금하신 선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재성 선수는 진짜 활용도가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이재성 선수도 홍현석 선수와 마찬가지로. 네. 저기 지금 손흥민 선수 밑에 그려놨지만은 이강인 선수 위치에서 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도 너무나 잘해주는 네, 아주 훌륭한 선수이기 도르트문트 때문에. 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주민규 선수 얘기도 많이 하고 미디어도 똑같은 패턴의 기사들을 벤투 감독 시절부터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규 선수 얘기가. 네. 일단 부어진 생각이 어떻게 주민규 선수는? 왜냐면 이제 K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네. 벤투 감독 때도 안 뽑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 때는 그래도 논의가 조금 돼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워낙 이제 공격수 자원도 부족하기도 했었고 주민규 선수가 그때는 가장 뜨거웠을 때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쨌건 간에 뭐 새로 올라온 신예들 오영규 선수도 올라왔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조규성 선수도 월드컵에서 브레이크스루 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주민규 선수의 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뽑을 일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 위치로 한번 볼게요. 투톱의 위치로.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볼 수 있는 위치는 원톱입니다. 네. 네. 그죠? 네. 아니 지금 만약 세컨에 쓴다 그러면은 손흥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성이나? 그러면 사실 그렇죠. 여기서는 네.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죠? 손흥민하고 이재성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랬으려면 이제 원톱인데 네. 사실 주민규 선수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 대학 시절에 미드필더를 봤어요. 학생 때 발밑이 좋아. 네. 볼을 잘 다룬다. 잘 안 뺏겨요. 네. 그리고 박스에서 딱 볼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골을 넣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중계할 때도 칭찬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 레벨에 올라가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는 A매치 레벨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더 강한 상대들이랑 싸울 때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아하. 그리고 그러면 스피드가 좀 떨어지면 어떤 걸 잘해야 되냐?
원톱으로서 완전히 막 그 피지컬 승부를 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힘이 네. 있어야 돼요. 뭔가 이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네. 근데 주민규 선수는 참 많은 걸 골고루 가졌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지컬로 막 나중에 싸울 때 뭐 이란 이런 센터백들이랑 호주 그렇지. 이런 센터백들이랑 싸워가지고 약간 애매한 감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스피드가 있어가지고 막 공간으로 빠지더라고. 이것도 약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피지컬적인 승부, 헤더에 대한 국제 경쟁이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증명된 조규성. 지금 덴마크 뛰고 그쵸. 있고. 오영규 선수는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네, 끝까지 싸우면서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주민기 선수를 언급하는지는 알아요. 저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벤투 감독, 사실 우리가 벤투 감독 그렇게 비판하다가 카타르 월드컵 때 성공한 다음에 칭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벤투 감독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이 A매치 레벨이라고 하는 공간은 좀 네. 달라요. 예, 여기서의 경쟁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웬만한 선수들은 다 왜 풀백 안 되냐, 문성민 풀백 안 되냐, 엄원상 풀백 안 되냐, 풀백 고민. 그러니까 확실히 명단을 보더라도 우리가 풀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 네. 봐요. 풀백 4명을 뽑았죠. 근데 김진수, 이기재, 김태환 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서령우 하나만 어린 네. 선수인 네, 거예요. 서령우만 20대고요. 나머지가 다 30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풀백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아시안컵까지는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 이후에는 좀 젊은 선수들을 좀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뭐 오늘 다 얘기 한번 해보죠. 뭐 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의 좀 궁금한 게 덜 나왔다라는 평이 있으니까 이승우 선수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게 확실히 인기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그렇죠. 하세요. 네. 이승우 선수도 좋은 선수입니다. 잘해줬죠. 특히 이번 시즌은 수원FC와에서 뛰면서 공격 쪽도 잘해줬지만 미드필더로 내렸을 때 미드필더 플레이가 좋았던 네. 선수입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자, 미들로 쓰려면 손흥민 이성 경합해서는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박용우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맞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황인범하고 홍현석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는 조금 지금 많이 올라왔어. 진짜 처음에 K리그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고 득점력도 수에 비해서 골도 많이 넣어주고. 근데 역시 아까 주민기 선수랑 얘기했을 때도 네. 마찬가지인데 저 그런 그게- A매치 레벨에 네. 올라갔을 때 네. 더 강한 상대들과 피지컬 승부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체력, 체격 다. 그 힘을 좀 더 끌어올리긴 해야 돼요. 조현우가 주전 가능성이 있겠냐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김승규입니다. 김승규 그렇죠. 선수가 넘버 1이고요. 조현우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로테 개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김승규 선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벤투 감독 시절부터 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발밑을 포함한 빌드업 자체가 좀 좋죠. 그리고 김승규 선수가 뭐 또 세이브가 떨어지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김승규 선수가 넘버 1이다. 예. 근데 저도 고민이긴 해요. 진짜 왼쪽은 제가 뭐 진수도 좋아하는 친구고, 뭐 이기재 선수도 사실 그 뭐라 그러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게 성실하더라고. 아까 난 그거 같아. 그러니까 태도가 되게 좋은 친구 같아. 그런 거 얘기한 것 같아 훈련장에서. 진짜 네. 그렇더라고. 그건 얘기했어요. 저도 경기를 보거나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 그러면 진짜 진지해.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좋은 자세거든. 그렇죠. 태도는 그 학원 가도 못 배워. 근데 태도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게 가까이 있으면 계속 좋아 보이지 실제로. 근데 또 이게 퍼포먼스는 조금 다른 거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새 이제 A매치 할 때도 보면 왼쪽에서 이기재 선수가 옛날에 한참 좋았을 때가 있어. 그 네. 박건하 감독이 수원 삼성 네, 있을 때 그렇죠. 좋았다고 그때. 그때 정상빈 앞에 있고 막 그럴 때는. 네. 근데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 경기를 보면 오버랩을 깊게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간 줄 알아? 오버랩을 깊게 올라가면 어차피 풀백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되니까. 그 부담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프라인 조금만 넘어서 얼리 크로스를 넘기고 와.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뒤가 털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얼리 크로스를 하고 그냥 서 있어. 네. 내가 더 깊숙이 올라가서 사실 컵백하고는 더 좋잖아. 근데 얼리 크로스 하고 그냥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좀 제한적이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이게 A매치 레벨에서 어떨까? 요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뭐 네. 비슷합니다, 저도. 예. 그렇죠.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이기재 선수가 최근 보면은 도리어 장기를 조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장기는 크로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뛰고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가 네. 있고 도리어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플레이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본적인 수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여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더라도 예. 끝나겠습니다. 네.